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뒷담화 3월 18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은 과연 검찰공화국인가? 민주당이 지금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지금 거의 출범하자마자 1년 가까이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씌웠죠. 자, 근데 문제는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반박을 할 수 있는 수치들이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제대로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각 언론에서도, 앞다퉈서 검찰공화국,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데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오늘 과연 검찰공화국인가,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최근에 이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 지금 문재인 정부 때까지 청와대의 인사 문제, 그리고 청와대에서, 그 사람 쓰기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하는 책을 한번 낸 적이 있었죠. 자, 바로 이 책입니다. 이 대통령의 사람 쓰기라는 책인데, 이 책을 제가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책을 쓰면서 제가 대통령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자료도 검토를 하고 취재도 했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인가? 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검찰공화국 프레임, 모든 것을 지금 민주당, 특히 검찰로부터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이재명은 모든 것을 검찰공화국, 검사 독재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인에 대한 범죄 수사도 검찰공화국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것도 검찰 때문이다. 그러면서 미친 칼짓, 검찰이 미친 칼질을 한다. 광기,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검찰공화국이라고 밀어붙였죠. 그리고 최근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사건을 수사를 했죠. 그리고 논두렁 시계 이런 것도 있었고, 그때 그 책에서 또 문재인 변호사, 당시 문재인 변호사의 무능함을 날카롭게 상당히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검찰공화국이 되니까 이재명이 하는 말입니다. 검찰공화국이 되니까 다시 서물서물 나타나느냐, 검사 출신들이 이런 이야기, 모든 것을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붙이는데, 최근에 또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내정됐다가, 자녀의 학폭 때문에, 낙마했죠. 그것도 검찰공화국이기 때문이다. 방통위원장의 검찰 출신 하마평이 오르는 것도 검찰공화국 출신입니다.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프레임을 걸치고 있고, 민주당 안에서는 만사금통,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만사금통. 모든 일은 검찰로 통한다. 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만사형통 이런 말이 있었죠. 형 이상덕 국회부의장을 통해야 된다.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인사 문제에 논란을 짚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만사형통 이야기가 있었죠. 형 문제로 그것도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프레임을 씌워놓고 검찰공화국의 그 프레임을 씌워놓고 1인자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2인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일부, 강경파들은 이 검찰개혁이 아직 덜 돼서 그렇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이 덜 돼서 그렇다. 검찰개혁의 완수는 검찰공화국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퇴진, 이런 구호까지 내뱉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도 등달아서 검찰공화국 보도를 계속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국민의힘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와대를 오래 출입한 제가 한번 좀 이 분석을 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렸는데 한번 분석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기준을 민주당이 지난 11일이죠. 민주당의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이런 조직이 있는데 여기서 11일에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검찰이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을 완전히 장악해서 윤석열 검사 왕국이 완성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요 요직에 포진한 검찰 출신 명단을 다 언론하고 다 배포를 했습니다. 입장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순신 낙마 사태를 거론을 하면서 총력을 다해 윤석열 검찰 왕국의 막무가내 행태를 저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명단을 보면은, 당정대 모두 장악 윤석열 검찰 왕국,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 전 검찰총장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 정부, 여당, 기타 정부 요직, 뭐 이렇게 요직 사임자 이런 식으로 쭉 해놨는데, 자, 먼저 인사추천 책임자를 문제를 삼습니다. 인사추천 책임자는 검찰 출신인 대통령실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이고 1차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할한다. 2차 검증을 하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도 검찰 출신이다. 자, 그러니까 인사 추천을 하는 쪽도 다 검찰 출신이고 인사 검증을 하는 쪽도 검찰 출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총무비서관 윤재순, 부속실장 강희구도 검찰 출신이다. 자, 윤재순, 강희구 두 사람은 검사 출신은 아니죠. 검사 출신은 아니고 검찰 수사관 출신. 윤재수 총무비서관은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이었고, 그러니까 행정 쪽이었죠. 강희구 부속실장은 전 검찰총장 비서관 출신인데, 자, 우선 그러니까는 부속과 인사 쪽을, 인사 쪽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부속실장과 총무비서관을 말씀드리면은, 이 라인은, 원래부터 전부 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본인의 그 가신 라인, 본인이 정치인 때부터 계속 곁에 뒀던 사람들을 발탁을 하는 그 자리입니다. 특히 부속실장은 완전히 그 비서실이죠. 직할 비서실이죠. 그러면은 정치인 시절부터 다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속실에 포진을 시키는 것이고, 총무비서관은 이 청와대 안의 인사도 하고, 지금은 대통령실이죠. 인사도 하고 또 돈 관리도 합니다. 뭐 월급도 거기서 다 주고 비품도 거기서 사고 하죠. 그러니 본인이 믿을 만한 사람들을 여태까지 다 앉혔습니다. 뭐 부속실은 뭐 과거에 YS 때 장항로 사건도 다 기억을 하실 거고, 그 가신 출신이죠. 그리고 총무비서관은 가령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때는 이 채도술, 노무현 대통령과 과거에 뭐 독서실 총무를 했다는 채도술을 총무비서관으로 앉혀서 결국 나중에는 또 말썽을 일으키고 했죠. 그것은 문재인 정부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인사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총무, 부속실은 다 본인들이 과거부터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뭐 포진을 시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인사 라인을 제일 문제 삼고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인사 라인을 검찰 출신이 장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청와대를 떠나면서, 원래부터 이렇게 그런 간행적으로 해왔던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청와대를 떠나면서 불가피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이 인사라는 것은 하나는 추천 기능이 있고, 하나는 검증 기능이 있죠. 자, 추천과 검증 기능이 있는데, 청와대 시절까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시절까지는 추천과 검증이 같은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청와대 안에서 다 이루어졌죠. 그 추천은, 인사수석실, 그리고 검증은 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 비서관실. 이때, 같이 청와대라는 울타리 안에서 추천이 있고, 검증이 있고, 이렇게 됐죠. 자, 그때 이 인사추천은 인사수석실에서 하고, 인사검증은 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했는데, 자, 인사검증은 그때도 검찰 출신이 주로 담당을 했습니다. 검증은 그때도 민정비서관실에 주로 검사 출신들이 다 왔죠. 그때도 검찰 출신들이 주로 담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법무부로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넘겨서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 거기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찰 출신이 관할한다. 이것은 어떤 체제만 달리한 거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검사 출신들이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사추천의 문제인데, 인사 추천 같은 경우도 이 인사 문제는 한 정부 대통령의 성공이나 실패냐 이것을 가름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인사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사 추천도 역대 정부에서는 항상 이 대통령과 가까운
대통령이 믿고 일을 맡길 만한 인사 전문가가 아니고 지금 이 인사수석 제도가 생긴 것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인데 노무현 정부 이후에 문재인 정부까지 8명의 인사수석이 있었습니다. 인사수석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단 2명만을 제외하고 6명이 그 인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단 2명도 이 이명박 정부 때 한 사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한 사람이 이 인사 전문가였고 나머지 노무현 정부 때 처음에 만들었던 그때부터 노무현 정부 때 일대는 정찬용이라고 시민사회 운동을 했던 분이 그 인사수석을 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까지 전부 이 인사와는 무관한 사람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사람.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재인 정부 사례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 인사수석이 2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초대 인사수석 조현옥, 그 다음에 2대 인사수석 김외숙 2사람이 5년 동안 번갈아 했는데, 5년을 번갈아 했는데, 조현옥은 원래 여성운동가 출신이죠. 여성운동가 출신인데 노무현 정부 때, 그러니까 진보 사회 단체에 있었던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그 청와대로 발탁이 돼서 보낼 데가 없으니까는 인사 비서관으로 보냈습니다. 그 균형 인사 비서관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인사 문제는 처음으로 경험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러다가 다시 그 노무현 정부에서 나와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가 있었는데 아마 박원순 시장 때겠죠. 그런데 다시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니까는 이 자리를 줘야 되는데 그 자기 편이니까는 자리를 줘야 되는데 찾다 보니까 그래 노무현 때 균형 인사 비서관을 한 경험이 있어. 그러면 인사수석 그리고 코드 인사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편 다 데리고 오라 코드 인사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현옥 수석은 어디 뭐 대상가로 나갔죠. 2대 수석이 김외숙인데 김외숙은 이 인사는 전혀 문외 아닙니다. 변호사인데 그때 문재인 그 변호사 체질에 법무법인 부산 여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거기서 처음에 그 문재인과 같이 만든 법무법인이죠. 법무법인 부산에서 문재인 변호사 밑에서 일을 하던 변호사입니다. 김혜숙. 근데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니까 김혜숙을 그냥 일약 법제처장에 발탁을 했죠. 근데 법제처장에 발탁을 하고 끝난 사람을 다시 인사수석으로 낸 겁니다. 그러니 전혀 문외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역할은 코드 인사를 하는 거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내가 쓸 사람을 좀 발탁을 해와라. 이렇게 해서 미션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 전문가를 안 쓰고 가신거로 정치권에서 알던 아니면은 오래전에 변호사 시절에 알던 사람들을 갖다가 쓰는 게 이 인사수석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 성공을 좌우하는 인사라인에 항상 가신 아니면은 본인과 인연이 깊은 사람들을 선발해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일을 하지 않았죠. 검사 생활만 했습니다. 검사 생활만 하니까 본인이 정말 믿고 일을 맡길 만한 사람, 뭐 인사 전문가를 쓰면 가장 좋지만 인사 전문가는 이제 그 밑에 실무선에 포진을 시켰고 그 위에 가장 꼭대기에는 그래도 내가 믿고 그동안 경험을 해봤던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데려다 쓰는 거죠. 근데 정치권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본인이 검사 생활을 하면서 검찰의 행정을 받다든지 수사관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을 복두교 이렇게 데려다 쓰는 겁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 다 검찰 출신들이. 그러니까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인사수석 밑에 인사비서관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들이 맡았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들. 그런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을 아는 사람이 없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검사 출신을 비서관에 맡긴 겁니다. 자, 그러니 이것을 대통령의 어떤 출신 이력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구도라는 거죠. 인사나 총무나 부속실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민주당이 두 번째로 언급한 것은 정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부 역시 검찰 출신이 장악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언급을 하면서 검찰 일색의 인사추천,
검증을 거쳐 완성된 윤석열 검사왕국의 면면은 화려하게 그지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검사 출신 내각에 지금 3명이 포진되어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야. 지금 역대 법무부 장관이 다 거의 검찰 출신들이 다 맡았었죠. 그 문재인 그 이전까지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교안 법무부 장관, 권재진 법무부 장관, 이름이 생각나는 김경원 법무부 장관, 보수 정권의 법무부 장관은 거의 다 검찰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정치인 출신 측근들, 그리고 2사람은 판사 출신, 한 사람은 교수 출신, 판사 출신 2사람, 박범계, 추미애, 그리고 사실 정치인이죠.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은 추미애 전 장관도 일찌감치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을 했고, 박범계도 노무현 때부터 정치를 했기 때문에 판사 출신 정치인들입니다. 그리고 정치인, 그러니까 문재인도 정치권에 있었고 노무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정치인 출신들을 이 장관으로 발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2사람이 거전히 이렇게 판사면은 이게 뭐 판사공화국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조국, 그 조국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척건이라고 할 수 있죠. 문재인의 척건. 자, 이런 사람들을 그 발탁을 했고, 특히 법무부 장관에는 검찰 출신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동훈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건 아니죠. 자, 그러면 권영세, 원희룡, 이건 정말 경강부회입니다. 권영세, 원희룡을 검찰 출신이라고 갖다 붙이는데, 또 한 사람 박민식 그 국가보훈부장, 국가보훈부 장관, 최근에 장관으로 그 승격이 됐죠. 권영세, 원희룡, 박민식은 검사 출신이 아니고 정치인 출신이죠. 누가 지금 박범계, 추미애를 그냥 판사 출신으로 뭐 어떤 때는 넣기도 하지만은 판사이기 때문에 이 무슨 뭐 국회의원이 되고 요직에 오르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인이기 때문에 장관도 되고 하는 거죠. 이 가령 예를 들어서 권영세 같은 경우는 권영세 장관은 10년 동안 통일부 장관이죠. 10년 동안 처음에 이 고시에 합격해서 10년 동안 검사를 하다가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지금 사회 경력이 한 40년이 넘죠. 그리고 사선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사선 국회의원. 또 중국 대사도 했죠. 그런데 이 권영세 장관을 그 검사 출신 이렇게 놓습니다. 원희룡 검사 생활은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을 한 뒤에 한 3년 정도 했다고 합니다. 부산지검 같은 데서 한 3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제주도지사, 정치인이죠. 박민식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를 약간 조금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은 박원순, 고인이 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검사 출신으로 넣어야 됩니다. 박원순 전 시장도 한 1년 동안 처음에 고시 합격하고 나서 1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죠. 그럼 박원순도 검사 출신으로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럼 검사 출신, 검사를 한번 했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자, 그런 말도 지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경강부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차관급 8명. 자, 차관급 8명이 검찰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차관급이 우리나라에 한 50명, 행정부 안에서도 한 4, 50명은 될 겁니다. 그런데 8명이다. 그 중에서 법무부 차관 이노공, 법제처장 이완규, 당연히 검찰 출신들이 그 여태까지 갔던 자리죠. 그리고 나머지 자리들도 주로 정치인 출신 대통령들의 측근들이 맡은 자리입니다. 무슨 이 국정원 기조실장 같은 거, 민주평통사무처장, 국가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상임위원, 이런 것까지 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까지 다 끌어들여서 검사 출신이 포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여당에서 여당에 검찰 출신들이 또 많이 가고 있다. 신규 인선 당협위원장 중에 김경진, 동대문을 당협위원장 검사 출신이다. 그런데 김경진은 그 전에 국민의당, 그 전에는 민주당에서 정치 생활을 시작했던 인물이죠. 그러니 기타 정보 요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타 정보 요직. 무슨 법무부의 법무부 인사정보 1담당관, 법무부 인사정보 인사정보 1담당관, 담당관들, 국정원 파견, 또 국정원에 파견된 사람들, 금융감독원에 있는 금융위원회, 이거 사람들은 거의 실무진급이고, 거의 다 어떤 자리는 이 법조인들은, 검사 출신들이 다 가던 자리입니다. 그걸 지금 마치 이 검찰 독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또 검찰 출신을 대거 낙하산 공천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낙하산 공천이라는 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하고 있지만 내리꽂는 식의 공천은 불가능하죠. 지금 거의 상향식 공천이 되고 있고 특히 대통령실이 개입을 하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공천에 개입을 했다고 해서 실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그런 상황에서 불가능한 상황이죠.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은 이재명 같은 이 1인 체제의 이 민주당에서 더 가능한 것이 낙하산 공천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들어서 무슨 일만 있으면은 검찰공화국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결국은 나중에 이 탈핵 논리로까지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이 언론도 별다른 검증 없이 그대로 싣고 있고 민주당의 주장을 그대로 싣고 있고 대통령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여당에서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정가 뒷담화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대통령 인사와 관련한 책을 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때 자료를 또 다시 뒤져보고 해서 정가 뒷담화로 검찰은 과연 그러니까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은 과연 검찰공화국인가? 아니다. 부풀려졌다. 대응만 제대로 잘 하면은 그런 논리는 깰 수 있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